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일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약보합 조금은 아쉬웠지만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틀 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래 대금도 사실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좋은 전략이 필요하겠죠. 2025년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실 세 분, 이태우, 임종혁, 최영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태우 파트너. 네. 오늘 시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로봇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에 로봇 섹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오늘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확실히 이제 로봇 섹터가 이번 12월 31일자에 삼성전자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 행사로 인해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부각이 많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CES 2025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이제 연말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우주항공과 같은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어떤 혁신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상승들이 나타났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로봇 섹터는 좀 반응들이 좀 늦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올해 이제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삼성전자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 자회사에 편입이 되는 이 효과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수급 자체도 로봇 섹터에 관심들이 쏠리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대만 내에서 국가과학기술회의에서 어떤 TSMC의 회장 이제 웨이저자가 일론 머스크와의 어떤 대화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내용에서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강조를 했었고 머스크 자체도 이제 최근에 뉴럴링크라든지 스페이스X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과 이 로봇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최근 이 단기적인 상승률에 그칠 것은 아니고 이 로봇 섹터가 이제 올해 역시나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정도는 좀 조심하자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로봇 섹터의 두 가지 모멘텀이 좀 겹쳤다고 봐야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발 이슈와 CES 2025일 텐데 임종혁 파트너 네. 오늘 사실 다른 로봇주들도 덩달아서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호흡을 짧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잡아야 될지 그래도 길게 보고 전략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2023년도 그 1월 달에 로봇 테마주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설마 했는데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과열 상승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개됐거든요. 네. 그때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는 제가 볼 때 올해 1분기 주도 테마 트렌드 안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로봇 테마주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요. 네.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언젠가 뭐 전기차 공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날이 뭐 들어야 수도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그 제조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성장의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네. 기업들도 지금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고 그 배를 지을 때 용접 공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접을 할 때 이 그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채택률이 더욱더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선 공정에 이제 투입되는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로봇이 있겠죠. 뭐 네. 서비스 로봇 대표적으로 뭐 청소용 로봇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 사업을 통해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동을 이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이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양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최영동 파트너, 우리가 뭐 어떤 섹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적은 나오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역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실적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미지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 예. 로봇 하드웨어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스타트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실상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였다가 이제 교환사채를 전환이 되면서 네.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5분 만에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 그 지난주의 로봇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답이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주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픈 AI에서 네. 2025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또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로봇 플랫폼, 로봇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슨 토르를 2025년도 상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오늘 이게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이미 관련된 이슈들은 미국 시장 쪽에서 지난주에 이미 나왔었던 이슈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서부터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됐었냐라고 하게 되면 2024년도 한 해가 AI 시대였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서부터는 이제 AGI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게 활동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역량이라든지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도부터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중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까지 한 90대 정도 이미 시제품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한 언저리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제 삼성전자의 먹거리로서.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일제히 다 올라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난해 초에 봤었던 오픈 AI가 투자를 했던 피규어 01이라는 로봇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랍거든요. 네. 뭐 발은 없어요. 상반신만 있는 건데 뭐 컵도 들고요. 그리고 컵도 씻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요구를 했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다 물건을 건네주는 정말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보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이 휴머노이드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기술력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자는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좀 속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휴머노이드 로봇발 이슈가 붙어서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니까 아마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속간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일회성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1월 효과, 1월 효과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1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을 때 시중에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들이니까 아마 단기간 안에 좀 폭발적인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오늘 드디어 부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던 수출 이야기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나온 이제 12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YOY가 6.6%로 뭐 꽤 양호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와 조선이 조금 하드 캐리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조금 부진했다는 건데 이태우 파트너 오늘 또 정부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공급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서라도 수출에 조금 전반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
그러면 또 수출주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출주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우선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수출입 동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조선 섹터가 좀 하드캐리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율도 조선을 좀 제외하고 보면은 4개월째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은 무역 흑자가 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2월 무역 수지가 그래도 65억 달러 정도 흑자를 유지를 했고,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본다 해도 한 518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수출주의 분위기 자체도 특히나 환율 효과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 자체도 역대급 규모의 지원 자체는 상당히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에 있어서도 투심을 많이 좀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난해와 같은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출주 중에서는 여전히 뭐 조선 섹터라든지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나 이런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번 1월에는 20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개인적으로 이번 1월은 제2차 트럼프 트레이드에 그 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방산이라든 원전 자체는, 그리고 또 조선 자체는 국내에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업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단에서도 내부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말과 동일한 관점으로 수출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임정혁 파트너, 네. 지금 방금 했던 질문과 좀 네. 유사하긴 한데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있는 네. 국내 시장의 흐름, 네. 가장 어렵다라고 보이는 건 바로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오늘 뉴스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등판했다. 일주일 내로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면서 고환율 수혜주,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업황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면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환율 환경 속에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바로 전력기기 기업들이죠.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신고가 돌파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LS 일렉트릭은 박스상단 돌파 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은 바닥권 탈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은 신고가 바로 밑에서 이부장하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지속될 거고, 이런 그 스토리 환경 속에서 낙수 효과를 K 전력기기 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K 전력기기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비중이 유달리 높은 바이오 기업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엑스코프리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속도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은 언젠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이제 성장할 날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지스는 CDMO 글로벌 최강자인데 이 기업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환율이 유지가 될 때 업황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작년에는 성과가 미흡했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멋진 성과가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멋진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펜트라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품목, 보유 품목과 앞으로 출시될 품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확실히 환율 상승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 고환율 수혜주를 봐야 되지, 고환율 환경 속에서 좀 업황이 꺾이는 종목을 보면요, 시장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고환율 수혜주 중에서 업황이 상당히 낭만적인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까지 한데 묶어서 잘 챙겨 보시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요. 참고로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 친화적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LNG 인프라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뭐 LNG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LNG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LNG 생산 설비, 그리고 LNG 운반선 익스포저가 큰 K조선 일부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보면서
펀더멘탈이 더욱더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 수혜주면서 고환율 수혜주에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맞아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임종혁 파트너는 고환율의 수혜 업종 쪽에 집중하시는 것 같고 이태호 파트너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럼 우리 최영동 파트너는 새해를 맞아서 어떤 업종에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1,500원을 가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행정명령이 나올지, 그리고 어떠한 산업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시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때보다도 트럼프 2기 때의 리쇼어링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들을 좀 골라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또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반영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맛은 있겠죠. 그렇더라도 되면 우리가 1월 달에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1월 달 한 달 동안은 뭐 로봇과 유사한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막 그 사이에 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좀 쉴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조선업종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서 안 움직인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고, 시장의 자금 성격이 빠른 시간 안에 고수익을 올리고 싶은 자금들만이 지금 시장에 넘쳐나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인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좁히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시간 조정을. 그러면 그 시간 조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 그럼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등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책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군들 다시 쏘는 그런 환경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고환율 하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군들을 보시되 아마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을 거니 상대적으로 포멀을 느끼기 전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보시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재명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심지어 오세훈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재건주들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짧아지는 시각들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좀 내시겠다 싶으시면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읽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행정명령의 강도에 따라서 아마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략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워야 되는 1월 달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동 파트너가 조금 전 간단하게 이제 1월 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네. 이태호 파트너, 1월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일단 외인의 수급이 좀 풀려야 될 것이며, 또 하나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금은 꺼내기 힘든 불확실성도 좀 사그라들면 환율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생각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1월 효과. 근데 우선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이야기들은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과연 그랬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지난 2001년부터 현재 지난해까지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월달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월간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1월보다 4월과 11월이 이제 평균적인 상승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네. 3.5%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1월 기대 효과 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한 1.5% 정도 상승률이 더 높았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상승률이 좀 더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흐름과 상당히 이제 이번 1월 효과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기대감들을 같이 잘 맞물려서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역시나 이번 1월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고환율에 따른 레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나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좀 더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나 뭐 CS 2025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업종들 재차 이제 상승 랠리를 최근에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1월 기대 효과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효과와 이번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맞닥뜨린다라고 하면은 이번 1월은 증시 전체에 걸쳐서는 상승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먹거리는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1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시장의 어떤 트렌드만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이태호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1, 2월은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은 달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의 관심은 일정, 뭐 모멘텀 이런 쪽에 조금 쏠려 있다는 건데 임종혁 파트너 네. 이제 8일에 삼성전자 4분기 뭐 잠정 실적 발표도 네. 있고요. 네. CES라든지 JP모건 네. 헬스케어라든지 맞습니다. 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등의 트리거가 안 되면 안 되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CES 2025 모멘텀이 대한민국 테마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ES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AI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아마 AI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화 물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굴하는 그런 기술을 일부 기업들이 뽐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AI 바이오마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맞춤형 치료제 제작에 있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의 교집합은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CES에서 공개가 될 거고 특히 양자 컴퓨팅과 AI가 이제 접목이 될 경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로봇 사업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무르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자 컴퓨팅 플러스 AI는 이제 폭발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거고 이거를 품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침투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급등하는 모습이 이제 1월 중으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 유심히 잘 챙겨 보시다 보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로봇 테마주 흐름 보면은 이제 신규 상장 로봇 테마 기업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어요. 뭐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제 있었고요. 뭐 클로버, 시메스 이런 기업들 아주 멋지게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뭐 SPG나 뭐 RS 오토메이션, 뭐 신규 상주는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도 치고 나가는 주요 저항선을 뭐 시가로 돌파하고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바닥권에서 막 탈출한 로봇 테마주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들 기업 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로봇 사업을 통해서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그동안 열심히 투자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1월과 2월 달에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야를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은 나는 코스피 위주로 포트를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나는 뭔가 1월 달에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쪽을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를 살펴봤습니다.